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오늘도 정말 핫한 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좀 해명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차가 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연초 연휴가 있어서 원래 화요일 날 찍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이제 정책 이슈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많이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댓글에도 이제 정책에 대한 영상을 좀 기대했는데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영상들이 많았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수시로 촬영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맞아요. 수시로 촬영할 수 있는 저희가 준비 중이죠. 여건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한다는 점, 그래서 시차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실까요? 네. 그럼 먼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간단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는요, 분양과 공급, 규제 지역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나왔어요. 저희는 규제 지역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규제 지역이요, 화끈하더라고요.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모두 해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원래 현행 이제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던 데가 서울 전체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네 곳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나머지 다 해제하고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이렇게만 남겨놓고 이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 부분인데요. 분양 부분은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이 폐지가 되었고요. 전매 제한이 길었었잖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서 단축이 되었어요. 그렇죠. 수도권 지역은 3년,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은 1년 바뀌었죠. 맞아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폐지가 되었어요. 실거주 의무 없이 전세를 놔도 되는 거. 투자해라. 그걸 좀 보탬이 되는 게요, 소장님. 이게 이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도 사라. 이거죠. 더불어 무주택 요건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게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보려는데요. 먼저 이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전에 전망을 했을 때 외곽 지역부터 이제 차근차근 분위기를 보면서 해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 3구, 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든 걸 다 해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어쨌든 규제 지역은 이번 1월 달에 풀어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도 이제 풀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요즘 보면 정부가 제 예상 범위를 아주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일까? 저는 간의 차이지 않을까.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간이 작아서 이게 시장 보면서 조심조심 간 보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이 생각보다 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확 풀어버렸죠. 그러니까요. 이게 규제 지역이 확 풀어지니까요. 떠오르는 질문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요? 이렇게 확 풀어버리면 다시 오르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응을 좀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다 연결되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보면은 지금 급매 거래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지금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매물 안 팔아요. 그 다음에 호가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얘기를 들으면 이 금매들이 소진되고 있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호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갖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부가 시점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저는 뭐 약간 상승 비슷한 느낌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사실 올해 한 중반 정도로 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순서가 좀 중요하거든요. 임팩트가 있어야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확 돌아버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순차적으로 규제 완화를 서서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정되어 있던 건 뭐냐면 금리죠. 금리. 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시장을 거의 잡아먹고 있는 형국인데 이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제거되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임팩트로 인해서 시장의 반향을 일으키는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뭐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1,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강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하반기쯤 가면 3분기나 4분기쯤 가면 금리 인상이 이제 꺾이거나 네. 뭐 아니면 인하도 예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는 상반기 정도로 멈춰질 것이다. 이후에 나타나는 정책 좀 센 게 나타나면 이제 사람들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불씨를 탁 당기면 이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센 규제를 먼저 풀어버렸어요. 뭐 매도자들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매수자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살아있으면 매수의 적극성을 띠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기에 어쨌든 올해 반등은 한 번쯤은 올 거다. 네.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먼저 정책이 완화되면서 뭔가 임팩트 있는 금리 네. 인하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반등이 한번 올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좀 반대로 된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정책 완화 이 정도면 임팩트가 있거든요. 네. 세요. 정책이 지금 임팩트 있게 딱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네. 올리는 기조가 약간 꺾이던가?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마음을 먹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자가 가만히 있으면 네.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약간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금매 거래들이 이런 임팩트가 생겼을 때 야, 지금은 좀 이제 싼 거 아니냐, 이제는 네.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은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자들이 항상 지금 물어보는 게, 야,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매수자가 메리트를 느껴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센 규제 완화가 탁 풀어지면 야 이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급매물들을 소진하고 지금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매도자들이 사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이 있으면 5억에 쭉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부 5억 1천, 뭐 5억 2천 이런 매물들이 이렇게 촘촘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5억 거래되고 그 다음에 5억 1천 거래되고 5억 2천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쫙 올라가면 매수자들이 다시 이제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올라가는 느낌이 다시 서서히 들면.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지금 왜 매수를 하느냐?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매도자들이 갑자기 5억 거래되는 걸 딱 보고 갑자기 5억 5천이나 6억 막 이렇게 호가를 확 올려버리면 그리고 매물을 싹 걷어들여요. 그러면 매물을 걷어들이면 뭐냐면 이거 하나 거래되면 그 다음에 높은 호가가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있고 지금 고금리 상황 이거를 부담을 안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자는 지금 가격이 쌌기 때문에 네. 고금리여도 좀 사볼까 이런 마인드인데 네. 매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5억인 거는 이전엔 7억 8억이었던 네.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정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린 것 그럴 같다는 수도 거죠. 있죠. 네. 항상 뭐냐면 흐름이라는 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생략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흐름이 없으면 단절이 되잖아요.
그럼 매수자들이 나는 이 가격은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부담을 안고 이런 거를 또 사면 문제는 이걸 높은 가격에 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관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아야 이 사람이 사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조금 올라가면 나는 메리트 있는 그나마 싸게 산 사람이 되니까 그래도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구간이 되지 않겠냐.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 사람이 메리트 있는 구간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매도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매도자들이 내가 희생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매수자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불씨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오히려 반등이 나타나려면 매도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죽어 있어야 오히려 반등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불씨가 그러니까 매도자들의 아직 투기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규제를 풀어준 게 오히려 매도자들한테 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을 볼 때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소장님 말씀은 금매는 그래도 소진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죠. 네. 그거를 받쳐줄 네. 뭔가 이렇게 매수세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큰 반등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매 소진되고 매도자들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린 가격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사실 이게 금매 소진되면 그 다음 사야 될 사람이 이제 사야 될 게 금매 가격보다 조금 높으니까 이 정도면 뭐 내가 감수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있던 가격대 매물이 사라지면 맞아요. 갑자기 갭이 생기거든요. 이 갭을 이겨낼 매수자가 지금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세가 없을 때는 매도자들의 심리가 진짜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 빨리 팔아버리고 싶다. 근데 실제로 집을 보고 뭔가 계약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올려볼까? 이렇게 되는 게 참 사람 마음이 참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리가 죽어 있으면 그냥 팔자 이렇게 되는데 심리가 지금 맞아요. 살아 있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격대를 탁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호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KB 지수는 올라간 게 돼요. KB 지수는 올라간 게 그럼 되는 상승으로 거고.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승으로 될 수 있습니다. 상승 지수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역대급으로 하락 증감률, 하락 포인트가 지금 계속 하락 쪽으로 누적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완화됐다. 저도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멈췄다. 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멈춘 것보다 호가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호가가 내려가는 거를 멈춘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멈춤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금리 인상 기조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매수 여력을 크게 상승시키는 부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는 거는 독이에요.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10채 가지고 있다. 그 아파트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착 해놓고 하면은 단위로, 네. 조절을 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5억짜리였는데 5억 1,000에 팔고 5억 5천 호가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엄청 후회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5억 1,000에 팔기가 싫은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전에 찍혔던 실거래가들을 보면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같은 내가 이 집보다 층이 더 좋은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리고 않겠냐. 지금 규제 완화하는 걸 보면 세단 말이에요. 느낌이. 야 이거는 지금 다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기다리면? 네. 이제 거의 다 풀어졌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풀어줄 게 거의 남지 않았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호가가 곧 매도자의 심리잖아요. 그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반등이 크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격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해제도 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고자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행위는 여기서 더 올라갈까 이거잖아요. 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값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근데 집이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불리하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주거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거 비용이 네.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가로 가지고 있는 게 주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요즘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면 그 부담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집값이 살짝 올라가도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이 불리하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주거 비용이 크잖아요. 아, 네네. 주거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과 주거 비용.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비교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라는 거는 물론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올라가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올라가는 이 차액이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야 되는 돈. 이게 비용인 거예요. 그럼 이걸 비교했을 때 비용이 원래 있잖아요. 크잖아요. 저번에 뭐 10억 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네. 취득세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재산세 나가야 되죠. 네. 그다음에 대출 이자 나가야 되죠. 이걸 더한 게 다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상쇄하려면 이거보다 많은 금액이 올라가야 내가 수익이 생기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적게 올라가면 오히려 손해다. 임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지금이 반등이 엄청 클 것 같다.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하락 분위기 하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매도자들이 이렇게 호가를 확확 올리는 상황이면 더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많다.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에는 사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지금은 사지 않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네. 지금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부가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다주택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냉철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제가 2부에서 이제 앞으로 분양에 대한 얘기 할 네. 거잖아요. 둔촌주공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내용이 많아서 1부, 2부 나눠서 찍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 시장이 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 분양과 더불어 네. 딱 맞물려 있는 둔촌 주공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이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이 규제의 핵심이 뭔가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